얼마나 공부를 못하셨으면 이런 일을 하세요? 걔네들보단 더 벌어요. 직급 높으신 분들만큼 그래도 벌지 않나. 엄마 아빠가 이제 미용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기간을 버티려면 진짜 좋아야 버틸 수 있어. 저는 지금 KBS에서 메이크업하고 코디를 하고 있는 최은아라고 합니다. 전체 경력은 지금 한 15년 정도 됐는데 KBS 소속으로 일한 지는 한 13년 정도 됐어요. 저는 24년 차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연행입니다. 개인적으로 샵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다혜라고 하고요. 전체 경력으로는 14년 정도 됐는데 이제 KBS에서는 한 4년 정도 지금 헤어를 주로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려고 할 때 공부를 뭐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먼저 추천을 하셨었어요. 미용고를 가는 게 어떻겠냐. 사실 한 중학생 때쯤 여자애들 그런 거 관심 많잖아요. 엄마 말에 알겠어 나 거기 갈게. 미용고를 진학한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메이크업 학원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사학을 전공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3학년 정도 되면 중국 이렇게 답사를 떠나요. 3박 4일 동안. 근데 마침 그 비용하고 메이크업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메이크업을 좀 한번 배워보겠다. 메이크업 학원 들어간 게 이제 메이크업 길로 계속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으로 하는 뭐 그림 그리기라던가 뭐 만들기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일단은 엄마 아빠가 이제 미용하는 걸 반대를 해가지고 대학은 전공은 다른 전공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엄마 아빠를 이렇게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미용고를 나오고 대학교도 미용과를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면 되게 손에 껐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그만둬요. 힘들어서 아니면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는 꼭 잘했던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열심히 잘하고 있고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하는 그 끈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 얼굴 볼 때 이렇게 조금 장단점, 얼굴의 장점과 단점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좀 눈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그런 거를 흐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센스 있게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스 많이 필요하지. 자격증은 사실 미용 관련 자격증은 많이 있죠. 요즘 국가 공인으로 피부, 헤어, 메이크업, 네일. 대학교나 이런 거를 학과를 그렇게 진학을 하면 졸업을 하면은 이렇게 종합 미용 자격증, 면허증 이런 게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따로 땄거든요. 요즘은 또 대학원 과정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좀 전문화된 것 같아요. 코디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 이런 건 없고요. 코디 같은 경우는 미용을 하다가 오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의상학과에서 파생돼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체계화된 자격증이라든지 사실 교육이란 게 완벽하게 있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게 네, 당연하죠. 학원은 네네. 진짜 딱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니까.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네. 학원은 꼭 다녀야죠. 저는 보조를 일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한 6개월 정도인데 사실 그때 제가 그 일을 처음 배울 때 코디 업무랑 메이크업 업무를 같이 하는 곳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짐을 엄청 많이 들었죠. 코디는 정말 들 게 많아요. 왜냐면 다 옷을 들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제가 비를 맞아도 옷은 비를 맞으면 안 되거든요. 뷰티샵 취업해가지고 원장님 밑에서 수습 기간 가졌고요. 한 1년 정도 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는 것부터 차근차근 맡겨주셨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데일리 간단한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프로젝트 같은 건 맡겨주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정도 했었는데 이제 메인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수월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뭐 헤어를 할 수 있게 이제 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요. 방송일은 이제
실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야외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뭐 쇼라든지 뭐 지역 축제에 나가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따라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길 따라 나가면 저희가 생각보다 대기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을 보긴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미 거의 한 8, 90%는 완성을 해놓은 상태라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틀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봐주려고 사실 저희는 대기 시간이 조금 힘들긴 해요. 방송 메이크업 할 때는 약간 저는 이제 출장 메이크업도 하고 있거든요. 직접 가서 하는 메이크업인데 보통 시즌 때는 새벽 한 4시 반부터나 시작해요.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는 거. 저희가 또 주말이 좀 바쁜 직업이다 보니까 가족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고. 방송은 솔직히 저한테는 그렇게 힘든 일은 없고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그 책임감이라던가 이제 만약에 불만족을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스케줄이 뒤틀릴까봐 그런 게 좀 약간 힘들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아마 다 비슷하겠지만은 받은 사람이 진짜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걸 받을 일이 잘 없잖아요. 특별한 날 사실 많이 받으세요. 뭐 면접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하고 나서 이제 막 다시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되게 기쁘죠.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분이 소개해 주시면 너무 만족하셨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만족스럽기도 하고. 예전에 출장 메이크업을 갔었는데 그 투병 중이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없으시고 그날 행사 굉장히 고민하셨었는데 올림머리 해드리고 메이크업 해드리니까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약간 일에 봉사의 개념도 좀 들어가니까 되게 흐뭇했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는 사실 규정이 있어요. KBS는. 근데 그 규정이 사실 좀 높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믿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일을 재밌게 하는 것도 있고 오래 일하기도 했고 주 소득원은 밖에서 제가 하는 일이 더 주 소득원이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그래도 웬만한 좋은 기업에 다니시는 직급 높으신 분들만큼 그래도 벌지 않나. 근데 처음에 보조할 때 그때는 전 좀 맞아.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비용이 적어가지고 4년대 나온 사람이 졸업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하기에는 좀 창피했는데 지금 그때 뭐 어렵다는 직장 들어간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보단 더 벌어요. 저 그때 쌤 시절에는 얼마였어요? 나 40만 원. 제 시절에는 50에서 60 정도였는데 아, 많이 차이 안 나나요?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한 80. 80. 많이 쌤이 제일 많이 한 80인데 1년에 10만 원씩 올랐어. 그러면 좀 받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것보단- 4대 보험도 해야 되고 또 최저 임금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5년 맞아, 이상 5년이 정도의 마지노선. 경력이 있으면 이제 일반 월급보다는 훨씬 잘 버는 것 같아요. 또 자기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 있고 뭐 찾는 사람이 좀 있다 치면은 예, 그렇습니다. 남편보다 더 벌어요. 보니까 요즘 HD잖아요. 너무 피부가 잘 나오니까 피부 표현하는 것에 고민을 좀 많이 했고 파운데이션 같은 거 한 2-3개 이렇게 활용해서 피부색이랑 가장 적합한 색을 찾아주려고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컨실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잡티만 조금씩 제거해드리면서 아무튼 화면에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맑은 피부. 헤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이 되게 중요한데 정수리 볼륨을 좀 많이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아나운서 분들이나 제일 그 소중하게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볼륨을 좀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훨씬 더 이제 좀 얼굴이나 이런 게 더 갸름하게 나와요. 헤어 할 때는 볼륨. 의상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핏도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일회성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핀으로 귀를 다 잡아야 돼요. 예쁘게 몸에. 이거는 약간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이랑은 많이 개념이 다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전국적으로 얼굴이 나가기 때문에 뭐 본사나 홍보 대행사 또는 무슨 대여 업체 같은 곳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광주에는 그런 커뮤니티 자체가 아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광주에서 코디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몇 분 더 계세요. 근데 다들 보면 개인적으로 그 옷을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의류하시는 분들 통해서 개인적으로 협찬처를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거기서 옷을 이제 좀 빌려오게 되는 형태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저희가 여자 옷, 남자 옷 그래도 진짜 최소 2-3개. 일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야 되고 또 고객의 취향이 바로 반영이 되죠. 방송 같은 경우는 카메라 구도나 뭐 조명 또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적 그런 경험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어쨌든 혼자서 하니까 제가 똥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눈썹 그리고 그냥 아이라인 그리면 끝인데 방송 메이크업은 확실히 TV에 예쁘게 나오는 얼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하고 더 또렷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이뻐지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요즘에 도구들이 되게 잘 나왔어요. 다이렉트 고데기라고 있는데 다이렉트 고데기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볼륨 살려주는 고데기인데 이 머리가 이렇게 완전 이렇게 다 달라붙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를 볼륨을 살리시려면 이 겉에 머리를 먼저 이렇게 좀 올린 다음에 이 안쪽 머리에다가 저 다이렉트 고데기를 이걸 찝을 거거든요. 뿌리랑 가까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2번 정도 찝고 아까 치워놨던 게 겉에 머리로 훨씬 더 뿌리가 달죠. 어려움입니다. 이쪽이 지금 더 작으신 거죠? 맞아, 이쪽도 작아요. 이 라인을 그려도 다 들어가는 눈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번지고. 네, 그래서 어렵다. 엄청 두껍게 그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 눈은 굉장히 어려운 눈이에요. 근데 눈만 좀 밟아줘도 지금 눈 좀 커졌어요. 벌써 커졌어요. 네, 이 눈은 보통 제일 실수하시는 게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섀도우를 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좀 작으신 분들은 그래야 좀 커 보인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러면 더 칙칙하고 이미지가 더 좀 어두워지니까 처음에는 다른 색깔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2배야.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마지막에 언더도 연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번 보실게요. 진짜 한 10년 전에는 잡지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워낙 SNS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 요즘 해외 패션쇼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영상으로 올라오거든요. 저는 진짜 핫한 드라마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해요. 고객님들도 요즘 손혜진 하는 스타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연예인들 보는 게 제일 교과서적인 참고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연예인들 뭐 스타일링 같은 거 많이 봐요. 예전에는 정말 뭐 배움이 좀 짧다든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되게 반대했거든요. 지금은 너 안 배웠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 고객님이 저한테 얼마나 공부를 못하셨으면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사학 전공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미안하면서 근데 왜 이 일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다 좀 전문인으로서 좀 인정하시고 되게 또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여자들이 관심 많은 거니까 이제 주변에 친구들도 다 여자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거 어때? 이거 뭐가 좋아? 화장품 뭐가 좋아? 나 어때?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해요. 하고 싶으면 한 번은 해보고, 왜냐면 이거는 그래서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기간을 버티려면 진짜 좋아야 버틸 수 있어. 안 그러면 내가 왜 이 돈을 받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지라는 자괴감이 들거든요. 현실하고 이상 차이가 커요. 겉보기에는 맞아. 멋져 보이는데 사실 저희 좀 거의 막노동 수준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꿈과 희망이 막 넘치는 그런 직장은 아니고 우리 너무- 막상 해보시면 아 나하고 안 맞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후회도 한번 해봐야죠. 맞아요. 시기만 그건 잘 맞아요. 견디면. 이 일을 하는 어린 친구들 되게 많이 접하는데 와서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학원이 자격증을 따기에는 정말 최적화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런 걸 배우면 실제 샵에 나가서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사실은 샵에 나와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필드에 나와서 이 친구들이 자격증을 따고 실제 일을 하러 나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가르칠 만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해보고 싶거든요. 마지막 목표는 저는 좀 봉사하고 싶거든요. 뭐 요양원이나 양로원 이런데 좀 어르신들 이렇게 좀 봉사하면서 좀 많이 재능을 나누고 싶다. 저는 그걸 좀 하고 있어요, 목표로. 그 미용사 하신 분들 보면 막 3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아 나도 그냥 계속 묵묵하게 제 소신 갖고 계속 그냥 꾸준하게 지금 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이게 그렇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제 항상 목표예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